네, 막바지를 향해 가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등 인사 문제와 안보 문제, 그리고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는데요.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안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 자료화면 보신 것처럼 고성도 있었고, 좀 어떤 부분이 좀 인상 깊게 보셨는지 두 분 먼저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상 깊게보다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고성, 호통, 그리고 막말 이런 것들이 난무한 그런 국감이었는데 이번 20대 국회의 국감은 최악의 국감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조국으로 시작을 해서 조국으로 끝났다. 그래서 예. 조국 감사다. 어제 이제 사실상 마지막 감사인데 이날도 또 조국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원래 국정감사, 국회 국정감사의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예. 이제 국회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행정부와 입법부, 행정부와 사법부, 이제 특히 행정부의 정책 집행 그리고 예상 집행까지 다 감사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조국 가지고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니까 정쟁 감사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예. 특히 이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보이콧가 굉장히 많았어요. 패스트트랙 가지고 충돌하면서 장외 집회, 장외 투쟁을 많이 한 그런 이제 20대 국회고 예. 또 하나는 국회에서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악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대략 30%. 1987년도 민주화 이후에 많게는 50%까지 법안 처리율이 있었던 국회에 비교하면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20대 국감은 역대 최악의 국감이다. 또 20대 예.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데 총선이 내년 4월 15일이니까 이런 것들이 유권자 국민들이 낱낱이 기억을 해서 표로 반드시 좀 평가 내지는 심판해야 되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역대 최악의 정쟁 국회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같은 이제 역대 최악의 국회고 예. 고성 막말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또 이제 특히 존경하는 의원님 소리만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이외에는 정말 국감 기관들한테 고압적인 그런 자세로서 내년 총선을 전초전으로 앞둔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어떤 진영 논리를 강화시키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그런 데 이용한 것이 아닌가 상당히 안타깝고 이 국정감사라는 것은 우리 국회의 꽃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입법과 정부 예산 국정 통제 전반적으로 유효적절한 어떤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가 이것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어떤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국정감사인데 예. 재헌헌법에서 제43조에 국정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특이하게 넣습니다. 세계 각국의 어느 의회의 어떤 그런 기능을 보더라도 이런 국정감사 기능이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만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 이거 제5국회에서 실시돼서 72년도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에 의해서 이것이 국회가 해산돼서 이 국정감사가 없어졌다가 1988년이죠. 제13대 국회에서 이것이 어렵게 다시 생겨나서 국정을 감사하는 그런 제도적인 정말 중요한 이런 기능을 국회가 이제 헌법에서 집어넣으면서 이것이 이제 진행되어 왔는데 예. 이 본질적인 기능을 국회에서 하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아쉽고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이제 이미 다 이제 끝났고 다음 20대 국회, 21대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정말로 국정감사 본연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런 어떤 국회의 기능을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가 사실상 마지막 국감이었는데 결국 또 조국 사태에 대한 공방이 뜨거웠거든요. 야당에서 굉장히 좀 책임론을 거론을 했는데 결국 노영민 비서실장이 잘못된 인사 실패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좀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는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시스템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 현재 시스템을 실제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크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인사수석실에서 후보자를 추천을 하면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단수나 또는 복수로 대통령에게 추천을 하면은 대통령이 이제 최종 납점하는 이런 3단계로 되어 있는데 네. 예. 지금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청와대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즉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뭐 추천해서 또는 검증까지를 청와대 밖에서 좀 폭넓게 하면은 더 많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가 있고 또 추천한 후보자의 평판도 더 정확하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줄어든다는 네. 그런 지적이 이제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그래서 아예 이 청와대의 인사 추천과 또 검증 자체를 청와대 밖으로 분리하자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현재 어쨌든 간에 현재 인사 검증 시스템도 상당히 제대로만 집행하면 잘 돼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대략 한 200개 정도 자기 검증 질문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음주운전 했느냐, 병역을 갔다 왔느냐, 또는 뭐 비상장 거래 주식을 뭐 매매를 했느냐,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다 있는데 네. 이걸 제대로 그 후보자가 검증에 질문서에 답변을 안 한 경우 그리고 이걸 또 청와대에서 검증하는 경우에 철두철미하게 현미경 검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사람 또는 대통령과 친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현미경 검증을 하기보다는 헐거운 검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라는 네.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인사 검증 실패가 문제가 제기되니까 시스템 개선에서부터 또 현재 시스템을 집행하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이번 기회에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국 사태 관련해서 청와대 참모 책임론도 불거졌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뭐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제도와 시스템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보다도 우리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야가 애초에 합의할 때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입법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측근들 대통령이 이 사람 뭐 가급적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밑에 참모들은 그것을 어길 수가 상당히 없거든요. 이런 예.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어떤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바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물론 정치 문화, 우리 정치 문화가 서로 상설의 정치 문화이기 때문에 극한적으로 비판하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제도가 바꾸려면 제3기관에서 시간을 갖고 6개월 정도 시간을 갖고 감사원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사전적인 검증을 한 다음에 대통령이 인사를 추천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인사검증을 거쳐서 임명하는 이런 시스템을 바꾸면 이것이 뭐 청와대 뭐 예를 들어서 노영민 비서실장이라든가 인사수석이 물론 이것에 대한 책임자지만 실무 책임자라고는 할 수 있는데 구조적으로 이것을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그 많은 것을 다 범죄 수사하듯이 검증을 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 문화가 상살의 정치 문화이기 때문에 일단 더 씌우기 그리고 의혹 제기하면 그것이 모든 혐의가 입증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정기관에서 한 6개월 정도 내밀하게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조난 자료를 보내서 대통령이 인사를 발표하는 그런 시스템 개선이 앞으로 향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시스템 자체가 체계적이지 않으면 개선을 해야겠죠. 예. 일단 안보 현안도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하고 이제 방사포 도발까지 한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간의 설전으로 파행까지 됐어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이제 상당히 좀 돌발 사건인데요. 예. 원래 당사자는 나경원, 강기정 두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정의용 정의용 국가안보 실장이었죠. 예. 실장인데 지금 여기에 이제 강기정 정무수석에 끼어든 그런 상황인데 예.
발단은 이렇게 된 거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북한에 미사일이 자꾸 고도화돼 가고 있는데 여기에 핵무기를 탑재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막을 방법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우리의 국방 능력도 굉장히 현격하게 증강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는 다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문가들 말 들어보니까 막을 수 없다더라. 우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기지 마라 그러니까 강기정 정무수석이 뒤에 있다가 우기다니요 라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또 말꼬리 잡고 해서 서로 이제 고성이 오가고 1시간이나 감사가 중지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예. 상당히 나쁘끄러운 문제고요. 좀 품격 있는 모습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도 제가 볼 때는 뭐 우기다 이런 말을 쓰기보다는 전문가들의 근거를 본인이 정확하게 제시를 했다면은 이렇게까지 서로 고성에 오갈 필요가 없어요. 예. 또 강기정 정무수석도 사실은 이제 정무수석 하면은 대화 관계를 본인이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본인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또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유감 표명까지 하는 일을 만든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양쪽 모두에게 좀 따끔한 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여당 이야기로 좀 넘어갈까요? 이해찬 의원이 이제 기자간담회에 발언이 좀 문제가 돼서 시끄럽습니다. 극사퇴를 요구하는 당원이 극소수다라고 한 것 때문에 좀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좀 문매를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정당 내부에 들어가면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로 총선을 앞두고는 엄청나게 시끄럽고 대표뿐만이 아니고 서로 내부에서 총질이 훨씬 더 심한 것이 이제 정당판인데 예. 특히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들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만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집권 여당으로 서포트를 잘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당이 여러 가지 걱정이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뭐 이해찬 대표의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역동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하는 모습은 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많이 있는 말이고 정당의 내부적인 싸움이 지금 훨씬 더 치열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예.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쇄신 대상이 되는 의원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당대표를 공격하고 이제 이런 측면이 상당히 강한 것이 정당의 생리고 모르겠습니다. 대표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총선을 앞두고 용퇴를 해서 새로운 대표를 뽑는다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당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비대위원장을 세웁니다. 네. 예. 그래서 당대표 대신에 비대위원장을 세우면 당이 새로운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것처럼 이렇게 창시 현상을 국민들한테 그동안 이렇게 왔기 때문에 틀림없이 비대위원장 체제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당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해찬 대표를 밀고 이해찬 대표 계열로 분리되는 의원들 은 이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겠지만 그 반대적인 것은 당의 어떤 지도 체제를 뒤집어 엎으면서 새로운 판을 짜서 공천 경쟁에서 유리한 구도를 선점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외부적인 관점적으로 봐서 상당히 혼란스럽지만 내부에 들어가 보면 그들만의 전쟁이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당의 모습상 당연스러운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네, 뭐 지금 상황에서 이해찬 대표 입장으로서는 총선을 끌고 오기에 좀 부담이 많이 될 텐데 지금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조국 정국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더불어민주당이 40%, 자유한국당이 23%로 지금 지지율 격차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결국은 시사하는 바가 결국은 자기 경쟁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즉 그 얘기는 뭐냐면 거품은 시간이 가면 빠진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조국 특수 효과를 누린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한때 민주당하고 9%포인트까지 좁혀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40%대 23% 무려 17%포인트 차나 나버렸거든요. 네. 이 수치는 결국은 조국 전 장관 임명하기 전에 그 수치로 되돌아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사 얘기 끝난 거죠.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은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해 버리니까 다시 원래 지지율로 돌아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국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자기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한마디로 쇄신입니다. 네. 그 쇄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 쇄신인데 지금
한국당을 보면은 새로운 인재 영입에 상당히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당내 최고위원들이 반발해서 보류까지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민심하고 상당히 괴리된 것이기 때문에 네. 또 하나는 이 사람을 영입하는 것은 좋은데 영입하는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가 밀실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즉 열린 리더십을 통해서 영입을 한 것이 아니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초선 의원들이 잇따라서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반대로 한국당에서는 지금 과거에 불출마 선언했던 중진들이 오히려 거꾸로 출마할 뜻을 내비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인적 쇄신이 필요하고 이런 인적 쇄신을 끌고 나가는 사람은 결국 누구겠습니까? 당대표. 황교안 대표가 해야 되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 리더십을 보면은 당내에서 친박 그리고 영남계 그리고 검찰 출신 이런 사람들에만 의존하면서 지금 열린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가 상당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열린 리더십을 통해서 당내 통합 그리고 범보수 통합을 해내지 않고서는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도 상당히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게 이번 여론조사 결과 수치로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예. 배 교수님.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숙명적으로 두 가지를 무기로 해서 여당의 여러 가지 지지율을 따라잡고 유권자를 뺏어오고 하는 건데 첫째는 대한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한국당이 민주당보다 다른 점 그리고 어떤 정책을 집권했을 때 펼 것인가를 국민들한테 꾸준히 각인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에보다는 오히려 오프라인에 거리에 나가서 하는 것이 지금 그것도 효과도 일정 부분 있지만 그것은 집토끼 잡기에 국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중도 표심 잡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무기는 집권층이 실패한 것, 집권 정당이 실패한 것, 반사이익에 의존하는 그 두 가지 무기로 해서 쭉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야당의 숙명이 당 대표 1인의 개인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황교안 대표는 이제 오랫동안 공직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대중적인 그런 모습은 상당히 약하다. 정치적인 어떤 이미지 변신에는 아직은 정치 초년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에 약하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전략적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조국 사태 이후에 갑자기 박찬주 인재 영입 이런 문제라든가 당에서 여러 가지 표창장 논란 이런 것이 왔기 때문에 전략적 이슈 파이팅으로 넘어가는 전환하는데 일정 부분 실패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앞으로 총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면교사를 삼아서 앞으로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뭐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 정당의 이제 야당이지만 그래도 시스템의 여러 가지 인사는 인사 그리고 정책은 정책 이런 것들이 올코트 프레싱을 해서 전방위적으로 이것이 가야만이 유권자라든가 국민들을 우리 편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여론지표가 중도층이 조국 장관 청문회 이후에 조국 장관이 사퇴한 다음에 일정 부분 다시 빠져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뭐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또 여당 또 제1야당 대표들의 행보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